13번부터 자, 13번의 함수 fx는 2차 함수고 식이 정해져 있고 자, 이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자, 지금 리미트 t가 x가 a로 갈 때 fx 제곱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에 fx분의 x제곱이라는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요. 언제 존재한다 그랬냐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존재한다. 그럼 여기 있는 극한값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분수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분수함수가 분명히 욱한 자각근이 항상 같다는 얘기니까 그때로 주어진 함수는 항상 뭐가 된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죠? 그럼 분수함수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fx의 gx를 봤을 때 우리가 분모가 0일 때는 정의가 되질 않는다. 그치? 그래서 분모가 0인 곳에서 반드시 무슨 연속이 생긴다 그랬고 불연속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분모가 0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걔는 항상 뭐가 되는 거다? 연속인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이 극한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빵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아래쪽에 있는 식이 복잡합니다. fx가 2차니까 들어가면 완전 제곱되면서 4차식이 나온다. 그치? 근데 다행인 거는 fx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묶어서 생각하라는 얘기고 분모의 식에서 fx를 묶어내면 fx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가 생기는데 자, 이 식이 지금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함수 fx를 보니 얘가 이 2차 함수가 x축 기준으로 공주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 써있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한 배씩 써봐도 되고 아니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봐도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어떤 값일 거라서 fx는 큰 값일 거라서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fx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 사이의 관계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둘이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위치관계를 명확히 판단하라는 거. 그러면 지금 두 함수의 차로 나타나 있는 거니까 fx에서 k의 x 플러스 2를 빼서 교점관계를 본다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k가 기울기가 되는 직선이야. 함수 fx의 위치관계 논하자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지금 꼭지점은 마이너스 3,3인 게 확인이 됐고 x축과 y축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k의 x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어지면 둘이 교점이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그럼 연결 순간이 있어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럼 얘가 교점이 생길 때까지 기울기가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라서 이 마이너스 2,0에서 2차 함수에 그릴 수 있는 무슨 선의 기울기를 찾으라는 얘기일까?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접선부터 접선까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최대가 되는 것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일 때고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0 됐다가 음수 계속 작아지다가 자, 또다시 접할 때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러 갑시다. 지금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으니 자, 이 접점을 t, 그대로 ft를 써서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0이라고 둔다 치면 자, 이 두 정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t 플러스 2분의 분자의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0이라는 것이 자,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야 되니까 미분에서 지금 t 집어넣으면 2t 플러스 뭐랑 같다? 6이랑 같다. 방정식 표시하는 얘기죠. 그럼 접점 t의 좌표 나올 거고 접선 나올 거니까 경계 k 값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정수 k를 세워보시라 라는 얘기였고 자, 여기까지 해서 계산 마무리 잘 하시고 14번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이제 나머지 1분은 할 수 있네. 됐나요? 자, 그리고 14번 바로 넘어갑시다. y는 탄젠트 k분의 파이라는 저희 지금 탄젠트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 정역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3k 파이까지 돼 있는데 주기부터 확인해야겠다. 그쵸? 탄젠트 함수 그래프의 그럼 주기는 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니까 2k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끊기는 것이 뭐야 이거? 주기가 왜 2k 파이야? 탄젠트니까 파이 곱해서 주기는 k 파이가 된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정근선은 이 k 파이의 절반에서 나타날 거니까 이 부분이 2분의 k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그럼 2분의 2k 파이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k 파이까지 해서 그래프가 여기까지가 드러났습니다. 자, 양수 p에 대해서 0, p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직선을 쭉 그어서 그때 교점을 각각 a랑 b라고 잡아주고 자, 그럼 플러스 p 말고 y는 마이너스 p도 그었습니다. y는 마이너스 p를 그어서 아래쪽에 교점 생기는 곳을 C라고 잡아 놓았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원점이랑 C랑 B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B와 C는 분명히 요점에 대한 무슨 성이 있는? 대칭. 그치, 점대칭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B와 C를 연결하면 여기는 2분의 2K 파이, 즉 K 파이, 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줬으니까 너무 고마운 그래프인 거지. 그치? 없어도 이렇게 어쨌든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분 A 길이가 성분 PA 길이의 3배가 된다. 조건 하나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삼각형 OCB의 넓이가 3분의 5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정계에서 K랑 P 두 가지 잡혀 있는데 지금 길이 조건이랑 넓이 조건 두 가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뭔가 연립하면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죠? 조건 개수는 충분하니까 이거 산수하러 갑시다. 자, AB 길이가 AP 길이의 세배다. AB 길이를 보니까 A에서 B까지는 뭐야? 같은 모양에서 같은 모양까지는 다 한 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거고? 한 주기 K파이가 될 거고 자, 그럼 여기 있는 AB 길이가 K파이라고 주어진다 치면 AP의 길이는 그거의 3분의 1배가 되어야 하니까 아, 이 길이가 3분의 1K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자, 요 길이가 3분의 1k 파이로 정해진다는 말은 a의 대응되는 x 좌표를 알아냈다는 얘기라서 함수식에다가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럼 바로 p 값이 정해지겠네요. 자, 3분의 1k 파이 들어가게 되면 점의 좌표 대입하면 얘가 탄젠트에 k분의 1에 3분의 1k 파이 들어가면서 kk 약분되면 3분의 파이라서 탄젠트 값이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 끝. 그럼 여기가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넓이 관찰하러 갑시다. 비스듬하게 생겼으니까 보기가 별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요 점이랑 그 다음에 k파이, 0이랑 이 원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쪼개어서 보면 밑변과 높이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는 삼각형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 0에서 지금 여기 이 밑변 길이도 여전히 0에서 k파이까지니까 밑변 길이는 k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높이는 여기에서 루트 3이랑 아래쪽에서도 그대로 루트 3인 게 정해졌으니까 그럼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은 이랑 이 곱해서 절반한 거라서 2분의 1 루트 3 k파이가 되고 아래쪽 넓이도 그럼 똑같이 2분의 1 루트 3 k파이 될 거라서 두 개 더하면 루트 3 k파이가 여기는 삼각형 OCB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자, 요게 3분의 5파이가 된다 해서 파이 날라오고 나면 k 값이 3루트 3분의 5로 간단히 나오니 9분의 5 루트 3이다. 이렇게도 바로 계산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p와 그대로 k를 찾았으니까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는 거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쭉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번까지 쭉 보면서 뭐 막힘없이 술렁술렁 잘 풀렸다. 느낌이 좋다. 이거 모의고사 거기까지였죠. 자, 15번 등장합니다.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F0가 0이 3차함수입니다. 자, F0가 0인 3차니까 우리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식으로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상수항이 0이겠다.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해석을 할 땐 얘가 무슨 점을 지나겠다? 그렇지, 원점을 지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 해석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GX를 보니까 정적분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식이 조금 심상치가 않네. 자, 이거 봤을 때 일단 정적분을 정리해 놨으니까 위크 다이렉트 같게 하면 G제로는 얼마일 수밖에 없고요. 0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미분하게 되면 G'X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이 gx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의 절대값 그래프에서 그럼 절대값 t, 절대값 x 그래프를 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x 그래프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고, 맞아요? fx의 절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도 우리가 적당히 3차함수 이렇게 접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적당히 그러네. 너무 대충 그려. 이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의미한 바가 뭔지를 잠깐 좀 보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유치원 교육 함수 그리고 접하고 대략 이렇게 간다 치자. 그럼 여기 있는 이 gx는 이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t를 빼서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두 함수의 차이 정적분이니 두 함수를 둘러싸인 무엇을 얘기하겠다? 면적을 얘기하겠다. 그런 생각인 거다. 그치? 알아보니? 그런데 지금 잘 보면 fx라는 그래프도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고 그랬고 원점 지난다고 그랬고, 그럼 여기 있는 절대값 x 그래프도 어디를 지날 거니까 원점을 지날 거니까 그럼 얘들이 지금 축에서의 꼭지점 하나 정도는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려진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갑시다. 일단은 그럼 지금 얘가 0에서부터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빼서 정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적들의 계산들이, 그치? 이런 정적분의 계산들이 누구 x를 구성할 수밖에 없겠다? gx를 구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0에서부터 여기 첫 번째 교점까지는 여기서는 gx의 부호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가 되겠다. 그치? 큰 것을 단어 빼는 거니까. 그럼 이후에 정적분을 하다가 보면 요 면적이랑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빵이 되는 순간이 생겼다가 u부터는 그 정적분 값이 다시 뭐가 되기 시작할까? 흑내 값이 되기 시작하겠다. 이런 느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따라서 일단은 gx의 정적분의 계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놓고 g'x는 어쨌든 절대값 fx는 아니죠. 절대값 x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면서 마저 얘기를 해보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래프 우리가 한정하기에는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g'x는 0에 그런데 서로 다른 시그널수가 4개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먼저 G'은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니까 그럼 얘가 0되는 실들이 서로 다른 4개가 된다는 말은 이 y는 절대값 fx 그래프랑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을 만들고 있겠다? 4개의 교점을 만들고 있겠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 그치? 첫 번째야. 그런데 G'이라면서 어쨌든 G라는 함수 도함수지 않나? 그치? 그럼 도함수가 0되는 곳이면 극값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극값이 될 만한 후보지도 몇 군데가 된다? 4군데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다. 그쵸? 그럼 어쨌든 이 절대값 fx랑 x, 절대값 x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나의 도함수의 부호가 정해질 거니까 증가함수를 통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g제로가 얼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되어 있으니 g제로가 0이니 분명히 얘는 x축은 분명히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0에서 생길 거니 적분상수나 축의 위치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지금 말로 한 거를 대략 그림으로 얘기한다 치면 이런 거지. g'x가 어쨌든 0보다 큰 구간이 있을 거고 그럼 걔는 절대값 fx가 절대값 x보다 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아까 원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했으니까 모든 조건을 들으면서 모든 그림을 다 꼼꼼하게 일단 처음부터 다
잘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대략적인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아는 그래프를 대강 그려놓고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럼 절대값 fx가 절대값 x보다 위에 있으니까 나의 g'이라는 도함수의 부분은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여기 0 됐다가, 그쵸? 그럼 여기서는 또다시 아직 절대값 fx가 절대값 x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도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교점 지나고 나면 여기 도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되고. 여긴 다시 플러스 될 거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이라면 나의 gx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접선 교육이 0 됐다가 여기 교점 기준으로 다시 계속 증가하다가 그치? 뚫쩍했겠다, 그죠? 극대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뭘 가지면서 극소를 가지면서 gx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x축이 어디에 설정이 된다? x좌표가 0인 곳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x축이 생성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보니? 근데 이렇게 대략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어떤 조건에 맞지 않을까?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는데 4개의 교점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 교점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몇 개밖에 안 됐지? 3개밖에 안 됐지. 이런 그래프 개형은 아니라는 얘기가 됐지. 좀 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나 조건에서 후보군들을 좀 제한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gx라는 그래프는 x좌표가 2인 곳과 x좌표가 6인 곳에서 자, 극대나 극소를 논하지 않고 그냥 그 값을 갖는데요. 그럼 위에 있는 조건이랑 연결이 되는 거다, 그쵸? 2와 6에서 얘가 그 값을 갖는다는 말은 G'2도 그렇고 G'6도 그렇고 모조리 0이 된다는 조건인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하다죠? 그럼 2랑 6을 집어넣어서 0 되는 지점이 여기 위에서 도함수에서 생긴다는 얘기가 되니 결국에 두 그래프의 교점 중에 지금 절대값 fx랑 절대값 x의 교점 중에서 x좌표가 2인 부분과 6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1절이고 그리고 무슨 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무슨 변화도 존재해야 될까? 부호 변화도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이랑 직선이 지금 교점을 생길 때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되면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는 극값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맞다, 그치?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부호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해로선은 만들어지지만 그치, 극값의 위치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3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교점이 좀 더 생겨야 되니까 원래 3차 함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가는 거였다 치면 얘가 접혀 올라가면서 여기서 탁 접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접하고 다시 튕겨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개념이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접하는 부분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부호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여기는 지금 2가 될 수 있는 위치들이라는 거고 여기는 지금 6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뚫고 지나가는 부분들만 2나 6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얘가 부호 변화 생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절대값 x랑 절대값 fx랑 절대값 x랑 교점의 x좌표가 2랑 6이 있는데 이 6에서 분명히 두 그래프는 접하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고 뚫거나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냐면 뚫쩍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뚫쩍하면 3차인수를 만드니까 실근을 총 4개나 만들지 못하는 조건이 될 거야. 그래서 보통은 뚫는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접하면 안 되고 뚫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조건이 나와요. 마지막 조건은 누가 봐도 최종 점검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만 만족시키는 그래프 개형들이 많을 거니까 그 중에서도 F6과 G2의 지금 두 개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은 값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고 그때 F4를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내가 3차함수 그래프 개형도 잘 모르는데 그 3차함수의 절대값 그래프까지 막 조작해 나가면서 절대값 x와의 교점관계를 케이스를 다 분류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절대값 fx랑 지금 fx랑 절대값 fx의 서로 다른 교점을 보면서 결국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절대값 x 이퀄 절대값 fx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라는 생각이다, 그치? 그럼 이 각각의 그래프의 개형을 모두 탐구하기 힘들면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 절대값이랑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두 가지죠.
fx가 x가 된다거나 fx가 무슨 x가 된다거나 마이너스 x가 된다거나. 그럼 얘는 fx 그래프 상수함수 그래프는 내가 개형이 몇 가지를 딱 정해져 있잖아. 그 그래프랑 y는 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의 총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보니? 그러면 절대값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fx를 구상하는 게 당연히 훨씬 편할 거니까 이렇게 y는 x 그리고요. 이렇게 후보 y는 마이너스 x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교점의 후보 중에서 누구랑 누구도 있는 상태다. 이와 6도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생각하자. 2라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x랑 만나도 되고 y는 x랑 만나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선정할 수 있는 fx가 지나는 점은 2,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 무슨 2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1을 넣어서 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이 자리 x 값에다가 1을 넣어서 의미를 부여해보면 절대값 f2가 2가 된다는 얘기라서 f2는 2이거나 마이너스 2가 양자 크기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6일 때도 플러스 6인 곳을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여기 6, 마이너스 6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납니까? 원점을 지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이 0 왼쪽에서 얘가 그래프가 막 복잡하게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면 오른쪽에서 이미 뚫고 지나가야 되는 교점들이 충분히 많이 생겼잖아. 여기 세 개만 지나간다 해도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서 분명히 0 오른쪽에서 극값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0에선 얘가 분명히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어떤 적절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면 0에서 뭐 할 수도 있을까? 접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면서 갈 수도 있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3참수가 지나는 지금 후보가 2에서 2군데고 6에서도 몇 군데니까? 2군데니까 그럼 케이스는 2x2에서 총 몇 가지밖에 없다? 4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그냥 따져보는 거야. 자, F2랑 그럼 F6 따져봅시다. 첫 번째는 F2는 2고 F6이 6 전부 다 양의 값을 가질 때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0이랑 2,2랑 6,6 지나야 되니까 누가 봐도 상차함수를 했거든.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쵸? 그럼 이렇게 3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치면 교점이 지금 하나, 둘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밖에 안 되는 상태다. 그치? 그러면 지금 교점이 3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서울하는 실근이 4개라는 조건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맞다. 그쵸? 그럼 4개가 되게 억지로 만들 수는 있을까? 여기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쭉 내려와서 여기 뭐 할 수 있을까? 접할 수는 있겠다. 그쵸? 그럼 그런 케이스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쭉 올라가는 그래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치?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 개형에 의해서 가나 조건은 다 만족시켰어요.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는 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접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4개의 교점을 만들 수 있는 그래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조건 만족시킨지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자. F6는 그냥 6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그쵸? 그럼 얘는 지금 6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음수. 양수인 상태네. 그치? 그럼 여기는 G2라는 이 정적분의 값이 무슨 수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음수 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아까 gx라는 것은 0에서 x까지 절대값 두 그래프의 차이에 대한 면적이었으니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얘기할 거고 그럼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절대값 그래프를 구상해본다 치면 절대값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절대값 fx는 여기서 뚫고 지나간 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지. 왜? 0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거니까? 2까지 접근할 거니까. 그래서 0에서 얘는 2까지의 절대값 fx랑 절대값 x 사이에 면적에 대한 정적분을 얘기를 한다. 알아보니? 분명히 절대값 fx가 절대값 x보다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하면 그 결과 당연히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얘는 f6도 플러스인데 g2도 뭐가 될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라서 조건이 모순입니다. 탈락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풀했다. 그지? 그럼 이제 뿔마하러 가봅시다. 여기 2가 되고 여기 그럼 마이너스 6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지나야 되는 점은
0,0, 2,2, 여기 6, 마이너스 6 지나야 돼요. 그럼 감소하는 구간이 드러나니까 분명히 그때 생겼다가 내려가면서 감소하다가 뭐 극소 생기다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 그런데 다시 생각. 6에서나 2에서는 뚫고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래프가 지나갈 수밖에 없어야 돼. 그럼 그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그려본다 치면, 자 여기 0에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2에서 뚫고 6에서도 뚫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x이고, 그럼 여기서 내려가다가 여기서 뚫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치? 접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평 하고 올라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올라가면서 몇 개가 될까? 5개가 되니까 얘는 교점이 5개라서 애초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교점 2개 되는 거 있을까? 여기서 뚫는 게 확정이고 여기서 뚫는 건 확정이잖아. 근데 아까 0에서는 우리가 꼭 안 뚫어도 된다고 했죠.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접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증가하면서 접해야 되는 반드시. 그럼 증가하면서 접하내려면 지금 2에서 뚫는 그래프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치? 뭐 오차함수니 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할 거야?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억지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가야죠. x좌표 뿌린 건 다 했어요. 여기 무슨 일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6인 거 생각하고, 네 번째로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6인 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순차적으로 가다가 빨리 걸릴수록 기분이 좋은 거지. 그거는 운이야.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럼 그대로 다시 해보자. 맞불일 때 보자. 그럼 여기 뚫고 그 다음에 다시 6,6을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 봅시다. 원점 지나는 거. 그럼 이렇게 뿅 갔다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뚫고 다시 올라가면서 6에서 뚫는 그래프. 일단 교점 개수부터 체크할까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그럼 얘도 5개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 같네. 근데 몇 번이잖아? 15번이잖아. 그치? 생각해야죠. 그래서 뚫는 거 말고 방금 뭐 하는 것도 얘기했더라? 접하는 것도 얘기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접하게 되면 아까 여기 위에 넣는 교점 개수를 뭐 할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어. 맞지? 그럼 여기서 접하면서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뭐야? 뭐 접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6,6 지나면서 접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뚫고 이렇게. 교점 몇 개 만들 수 있죠? 4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그래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F6는 여전히 부호가 뭐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누구의 G2의 정적분 결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했나요? 네. 그래프가 많아서 혼란스러우니? 그럼 다시 깨끗이 지우고 한번 보자. 자, yx 이렇게 있고 칠판에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아마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풀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면 팡팡팡팡 하면서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금방금방 한다고. 물론 연습을 해야 있을 때.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0, 2, 마이너스 2, 6, 지나는 거 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접할 때 생각해보는 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지금 이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 값이 씀의 값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 그럼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면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면 얘가 접해 올라가는 거니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접해 올라가면서 여기 뚫고 지나갈 거니까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뚫고 지나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상하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절대값 fx 그래프입니다. 잘하죠? 칭찬해줘야 돼요. 미안하다. 이렇게 절대값 x 그래프 있고 여기 교점 x 좌표가 얼마의 곳이야? 2인 곳이야. 근데 여기서 절대값 x가 절대값 fx보다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그치. 절대값 fx가 더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빼서 0에서 2까지 접근하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음의 면적, 양의 면적? 음의 면적을 나타내겠죠. 그치. 그럼 여기까지 했더니 교점 4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음의 면적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조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심지어 fx의 최고차원 계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상수항이 0인 걸 아는 상태니까 fx의 시계 작성을 할 때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그 3개 중에서 함수값을 통해서 몇 개를 줬으니까 2개를 줬으니까 다른 조건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접하는 그래프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준 거. 그럼 0에서 접선 기울기 얼마나 쓰면? 1인 거 쓰면 자 지금 fx에 대해서 쓸 조건은 f' 제로가 1이고 f2가 마이너스 1, f6이 뭐가 된다? 6된다. 이렇게 잡자는 얘기죠. 자 그럼 f' 제로 나왔으니까 1차원까지 빨리 정해질 거라서 얘는 ax 상승더하기 그러면 bx 제곱 더하기 x 상수항 플러스 0이니까 끝. 그럼 여기 a 값 정하고 나서 마무리하면 되죠. 선생님 마지막 게 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담보해야지. 됐니? 이걸로 풀어서 답 많으면 일단은 답 정리하고 넘어가셔야죠. 그치? 디자인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잘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어떤 거? 저거? 그래프가 여기 왼쪽에서 이거 접하고 여기서 간 다음에 2에서 뚫고 6으로 뚫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까? yx랑 y 마이너스 x 있고 원점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상황에서 여기서 뭐하게? 이렇게 한번 접하게? 원점에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여기 감소하면서 접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네. 그럼 감소하면서 접하면서 여기서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4개 생길 수도 있네. 뚜릉뚜릉 그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럼 나의 절대값 그래프랑 여기 있는 fx의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때 0에서 2까지의 정적분 결과가 뭐가 될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니까 안 되겠다. 그치? 함수값 f6는 어차피 양의 값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조건이 무슨이라서 f'0가 무슨 일일 수는 없겠네? 마이너스 1일 수는 없겠네. 그렇죠. 이렇게 조건 무슨 이렇게 찾아내면 돼. 됐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으면 그치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접하는 게 지금 핵심인 여기였습니다. 그 접할 수밖에 없으면 사실 여기 서브라인 시간이 4개고 1차원이랑 3차원 교점 개수는 최대 부평 3개다. 그치? 근데 4개가 나왔다는 건 뭐야 2개 만나면서 접촉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접하는 순간 특별한 사항이 굉장히 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으로 갑시다. 뭔가 싶어. 근데 왜 냈을까? 한참 고민했다. 자 지금 부등식의 가운데 있는 식의 표현이 무슨 변화율처럼 생겼어요? 평균처럼 생겼다. 그치? 이것도 평균 변화율의 그 크기가 봐봐. 함수 그래도 어떻게 돼 있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x4승이랑 4차 함수보다는 뭔가 적거나 같다. 말이 돼? 뭔가? 그래프로 비교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그치? 그래서 일단 식 적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최고차 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가 있고 지금 2분의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보다 fx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다시 fx가 아닌가? 그렇죠. 평면처럼 생긴 거 2x분의 f2x 마이너스 f제로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x4승보다는 작거나 같음을 만족시킨다. 나는 이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어. 평가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두 번째 내고 있는데 뭐 이 식이 가지는 의미가 있거나 아니 뭔가 식을 평균 변화율처럼 만들었으면 그럼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뭔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뭐 평균값 정도를 쓰게 만들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그래 어떤 fx의 3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기준 일단 원점이 되고 어딘가 0,0이 있을 거다. 그치? 뭐 0점을 지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정의역좌표가 2x가 되는 위치에서 자, 임의로 2x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를 만들겠대.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이 항상 이 x4승이라는 4차함수의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뭐 나한테 여기에 점들을 대입을 하나씩 하면서 비교를 하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 그치?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구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울기 값이랑 함수값의 크기, 4차함수의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이 알아보겠어? 수가 그렇잖아. 4차함수 원점에서 적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여기에서의 지금 함수값이랑 요 점에서 생기는 이 직선의 평균 변화율이랑 그 크기를 비교해서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음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고. 알겠니? 기하학적으로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되진 않아요.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0이 아닐 때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좀 처음 생각을 했어. 그래 0이 안 되네? 그럼 지금 부등식 나왔을 때 혹시 조임정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x를 0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보내볼 수 있겠네. 그럼 양변의 극한을 취해서 오 그래 기가 조임정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게 되고 0으로 가게 되고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0이 있다 치면 0,f0가 2x,2f, f2x 사이의 평변인데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얘 정의역이 0으로 가니까 0에서 순변이 되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건 f' 뭐가 될까? 0이 되겠네. 아 그래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 0으로 보내면서 아 그냥 2분의 f'0 마이너스 2가 생기겠네. 그럼 f'0에 대한 범위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긴 하네. 그럼 f'0는 0보다가 어떠셔야 하고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가 넘어가면서 다시 앞쪽에 있는 부등식을 다시 풀면 2분의 f'0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배 함수에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의 식을 만들 수는 있겠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나 싶어.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밖에 없냐면 그냥 부등식 푸는 거네. 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럼 이 f'x라는 건 fx가 x3과 어쩌고저쩌고 하는 3차식이니까 그럼 f'x라는 것은 3x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몇 차 함수겠다? 2차 함수겠다.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좌변의 식은 몇 차식이 나올 거고 2차식이 나올 거고 가운데 있는 식도 3차를 2x 1차로 나누니까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을까? 2차식이 될 수밖에 없겠어. 그치? 근데 2차와 2차 사이에 어떤 대수관계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 몇 차 함수 사이에 몇 차 함수 2차 함수 사이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논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다시 2차 함수랑 몇 차 함수 사이에 4차 함수 사이에 위치 관계를 논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고유 개념이죠. 여기 오른쪽 함수랑 왼쪽 함수 사이에 뭐 가운데 있는 함수가 뭐 되어 있다? 끼어 있다. 이해했니? 그러니까 맥락상 너 2차 함수랑 너 2차 함수랑 쓸 수 있는 게 고유 도구밖에 없어요. 4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이 2차와 4차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식을 조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하나 해봅시다. 그럼 저기 미정계수가 많은데 다 설정해야 돼. 어쩔 수 없다. 들어와. 21번이잖아. 얘 지켜야지. 왜 그지 같은 줄 알아? 의미는 없는데 심한 더럽게 만들게 만들었어. 자 봅시다. 잘 못할게요. 2분의 10은 없는 거야. f'x를 하려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아 왜 이렇게 자꾸 불만 가지면 안 되는데 왜 만드는 거야? 짜증나네. 그치? 자 집어넣으면서 2분의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생기고 절반한 거니까 좌변 정리하고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죠? 자 f2x에서 f0 빠지면 함수값에서 함수값 차이니까 상수 c는 의미가 있을까? 없다 그치? 그럼 남는 것은 여기 fx에다가 너 0 집어넣은 c를 빼는 거니까 f0은 어차피 c잖아요. c를 빼는 거니까 이 다항식에서 2x 대입한 것만 적어주자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2x 집어넣는데 그러면 지금 분자는 8x 3승 더하기 4ax 제곱 더하기 2bx가 될 거고 분모에 2x가 나와요. 다행이다. 2x가 통째로 뭐가 될 거니까 약분될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이가 4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자 b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x 4승이 남고요. 컷.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이랑 뒤에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봐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 불편한 점이 생겨.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기냐면 정해지지 않은 이차함수죠. 얘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왼쪽에 비교해야 되는 대상도 정해진 이차함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위치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이 첫 번째 부등식도 다시 조립을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알아듣겠니? 자, 조립을 하러 가보기 위해서 일단은 배수를 좀 예쁘게 바꿔야 되니까 2배 하면서 합시다. 2배 하면서 2개 더하면 얘는 5x 제곱되고요. 자, 그대로 2배 하면 플러스 2ax 1차항 생기고 상수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생겨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4x 제곱이 아니라 양변을 2 곱한 거니까 8x 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2b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한 줄 일단 딱 몰아보자. 넘어가준다 치면 4x 제곱 플러스 2ax 넘어가면서 플러스 b 플러스 4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됩니다. 이거 하나랑 이거랑 뭐 해야 되는데? 연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트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부등식 관계가 있거나 방정식 관계가 있으면 그리기 쉬운 함수식을 뭐한다? 조작한다는 생각. 그럼 지금 봐봐. 얘들이 순수하게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줬었냐면 골대 문제야. 뭐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의 문제를 줬어.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뜻이었지? 두 이차 함수 사이에 무슨 선이 있도록? 직선이 있도록 하는 얘기였다.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이차 함수 사이에 위치 관계를 표현하자는 거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어떻게 볼록한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그치 사이에 직선이 있어야 되는 얘기였는데 이 둘의 위치 관계를 판단해 보면 대분한 접항의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은 사이에 있으려면 무슨 접선일 수밖에 없었다? 공통 접선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문제였었어. 됐니? 얘는 예쁘게 정리를 해준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부등식이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었다면 x제곱 플러스 n-4x 플러스 n-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구조로 나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해해? 얘랑 얘랑 어떤 부등식이니까? 똑같은 부등식이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줬다는 거야. 내가 이제 어제로 놓아볼 테니까 너네가 그걸 의미 있게 정리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할 때 항상 계속 해석하던 거 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그래프가 가장 어떻게 쉽게 그려질 수 있는 식의 형태로 조작한다는 얘기였죠. 그럼 지금 여기 잘 보면 이 첫 번째 부등식을 정리한 식에서 2ax 플러스 b라는 자, 변하고 있는 1차 함수랑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이 두 개의 연립 부등식에서 이 두 번째 부등식에서 만들어지는 변하고 있는 변수의 구조가 어떤 상태입니까?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몇 차 함수입니까? 이 1차 함수를 기준으로 두 부등식을 예쁘게 조립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로. 알아보겠니?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볼까? 그럼 2ax 플러스 b를 기준으로 이 부등식을 다시 정리하면 얘는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까? 네가 작은을 구하면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지금 두 번째 부등식은 요거 기준을 다시 정리하면 4x 제곱이 넘어갈 거니까 x 4승 마이너스 몇 x 제곱보다 4x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랑 아래로 볼록한 4차 함수 사이에 직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그래프만 꼼꼼하게 잘 그리면 된다는 거지. 무슨 관계를 판단하는 둘의 위치 관계를 판단을 해 나가시면서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고일에 대한 어떤 부등식 개념이랑 여기 있는 고일에서 쓰던 의미들을 잘 조립을 하라는 얘기인데 내가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거면 이 평면의 느낌의 식을 주지 말았어야 됐다. 이 식이 아니라 그냥 다른 그냥 어떤 식의 구조를 줬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평면으로 꼭 식을 만들었어야 됐나? 라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어떤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무슨 개별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막 조작하라고 만든 거라서
자, 그래서 이 그래프만 잘 그려서 그 사이에 있도록 하는 직선의 관계성을 자, 조사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어진 내용인지는 이해가 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문제라는 얘기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문제를 만들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낯선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대부분들이 낯설었을 거예요. 자, 4차 함수 그럼 여기 그래프 그리기 쉽다 그죠? 여기서 뭐하고? 접하고 뿔만 위에서 뚫는 그래프니까 대칭성 있는 그래프고 그럼 이렇게 왔다가 0에서 그때 가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프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위로 볼록한 이 3차 함수 그려야 됩니다. 그럼 이 3차 함수가 여기 우선 안쪽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4차 함수는 무슨 값이 중요해질까? 극소값이 중요해지겠다. 그렇지? 그럼 극소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야 되겠네. 루트 2대1 기억나? 안 나면 그냥 해. 미분. 자, F'X는요 미분하러 갑시다. G라고 하고 G'X라고 할게요. 4X 3승 마이너스 8X 그리고 4X 묶어내보려면 X제곱 마이너스 2되니까 뿔마 루트 2 생긴다. 그치? 그래서 여기 얼마? 루트 2 안에 이렇게 더나 그럼 루트 2 집어넣어서 함수 갖고 하면 4제곱 하니까 얼마에? 4 마이너스에 4, 2, 8 그럼 여기 무슨 사야? 여기 마이너스야. 무슨 일이야? 그 꼭지점의 X좌표가 0, 마이너스 사이는 3차,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해했니?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봐. 직선이 이 두 곡선 사이에 있어야 돼. 어떤 직선밖에 못 될까? 그렇지. 공통접선 이거 y는 마이너스 4밖에 못 되겠죠. 자, 이 1차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4꼴의식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고 0일 수밖에 없고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21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체크하시고 B해 22번은 매우 간단했어요. 어느 정도 간단했냐면 지금까지 22번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이 없어. 알겠어. 봐봐.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죠? 전 아시는데요. 나도 할 수다 있긴 하겠지만 큰 사람들은 그쵸. 뭐야 이렇게 끝나도 돼? 함정 없어? 없어. 자, 지금 22번 정리해 봅시다. 자, 곡선 y는 로그 2x 위에 두 개의 점을 잡습니다. 증가는 로그 함수고 지금 조건을 읽어봐도 yx에 대한 뭔가 대칭성을 얘기를 하니까 로그 함수랑 yx랑 지수 함수 정도는 그리고 시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든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로그 함수 위에 먼저 두 개의 점을 찍습니다. a랑 b를 찍는데 여기 로그 위에 a랑 b가 있대. 근데 a에서 yx에 내린 수선의 발 p라고 주고 b를 yx에 대칭이동시킨 점 지수함수 위에 점 q로 잡겠다. 여기까지는 되게 익숙한 상황이다. 그죠? 자, 아래쪽 조건이 나옵니다. 직선 AP의 y절편이랑 직선 BQ의 y절편을 뺐더니 2분의 13이래. 뭐야? 그럼 A가 밑에 있으면 얘의 y절편에서 얘의 y절편을 빼면 크기가 그치 작은 큰 걸 빼니까 부호가 뭐가 될 거라서 음수가 될 거라서 여기서 드는 생각은 A와 B 위치가 어떻게 되겠다 지금? 바뀌었다. 다시 그려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사가 내린 점 P 된 거고 여기 지금 Q 된 겁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보조변이 뭐가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직선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 직선 당연히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었다. 그치? 대칭선 쓴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어쨌든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에 그럼 거리 차이가 2분의 얼마인 걸 줬냐면 13인 걸 줬구나. 그럼 이 직방을 세워가지고 둘의 차이를 계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3이면 여기 아래쪽도 몇 분의 몇이 될까? 2분의 13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태다. 그치? 뭐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자, 가보자. 근데 문제는 자, 두 번째 조건에서 이 A와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래.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 아, 여기는 두 점 사이에 위치 관계를 논하는 거고, 그럼 이 점이랑 이 점 좌표가 동시에 하나의 변수로 표현된다면 대입을 열심히 해서 무슨 대입하겠다? 연립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점좌표를 여기에 두 개 대입할 거니까 두 개 대입한다 치면 변수는 총 몇 개까지 생각 가능하냐면 두 개까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방정식 두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자, 생각해보자. 여기가 기울기가 7분의 6이래. 그럼 B에서 A까지 가는 동안 자, X 변화량의 비율을 CK라고 하면 자, Y 변화량의 비율은 몇 K 될까요? 6K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컷?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조건의 해석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점을 연결한 사각형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원래 보통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 많이 보였는데 그치? 그럼 윗변, 아랫변, 높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였다. 그죠?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는 이 아랫변의 길이가 절반이 된다는 거밖에 없네. 우리가 필요한 길이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그대로 높이 이 사이에 거리를 찾자는 얘기가 된다. 그죠? 가능하니? 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도 세워야 되지 않겠니? 걔는 B와 A의 좌표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시작합시다. 그럼 B의 X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A라고 둔다 치면 B의 좌표는 A, 로그 2에 A가 되고 맞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A의 좌표는 A에서 몇 K 강도? 7K 강도니까 그러면 A 플러스 로그는 7K에 로그 2에 A 플러스 7K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게 너네 둘의 차이가 몇 K가 된다는 거? 6K가 된다고 방정식 하나 만들 거잖아. 이렇게 하나 만들 거잖아. 그럼 하나 더 필요하네? 그 하나 더 필요한 건 요 길이가 얼마라는 게 있으니까 2분의 13이라는 거 있고 요 길이가 얼마라는 게 있으니까 2분의 13이라는 게 있다. 그쵸? 자 그럼 요 정도 생각합시다.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1위로 만들면 걔는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x좌표와 y좌표 합이 일정한 점의 자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된 거야? 여기 있는 상수값은 얘가 지나는 점에 x좌표와 y좌표의 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빨리빨리 세우려 했냐면 자, 요 1차 함수식은 x 플러스 y는 그냥 이거 두 개 합이라고요. a 플러스 로그 2에 a 됐나요? 그럼 얘도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세울 수 있겠죠. 얘는 x 플러스 y는 이 두 점의 합이니까 a 플러스 7k 플러스 로그 2에 a 플러스 7k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지저분하네.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뭐로 바꿀 수도 있을까? 이 로그 2a에서 몇 k를 더한 값? 6k를 더한 값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면서 얘가 나중에 풀 방정식을 로그 2에 a 플러스 7k 된다. 이 관계를 나중에 하나 따지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했나요? 요거 두 개 더하면 플러스 로그 2의 a에 플러스 몇 k? 13k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게 이 절편들 있지. x절편이나 y절편인데 둘 중에 하나에 뭘 넣을 거야? 0 넣을 거야. 그리고 0 넣으면 이 더한 합이 당연히 x절편일 수밖에 없겠지. 왜? 여기도 x절편, y절편 되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x절편, y절편 합하면 얘가 로그 y절편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그지? 그럼 얘도 지금 이 두 점의 좌표에 합으로 표현되는 거겠다. 그렇죠? 그래서 쌤이 일부러 이 로그 2의 a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둘의 차이를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a의 좌표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면 얘는 그러면 a 플러스 로그 2의 a에다가 7k랑 6k 더해지니까 플러스 몇 k 되는 거고 13k 되는 거고 그럼 둘의 차가 2분의 13이라고 주어졌으니 자 복잡하게 생긴 식들 다 날라가면서 얘는 몇 k가 되는 거다? 13k가 되고 있는 식의 의미였다. 끝? 그럼 k는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 k 2분의 1 나왔으면 여기 2분의 1 집어넣고 이제 산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되었니?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로그 2에 a 플러스 2분의 7은 2분의 1 넣으면서 로그 2에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컷! 넘어가서 나누어질 거니까 진수는 a분의 a 플러스 2분의 7 될 거고 걔 밑이 로그 값이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8 된다. 방정식 풀면 a 플러스 2분의 7은 8a가 되면서
7a가 2분의 7이라서 a 또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2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점좌표 모조리 정해지는 거니까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그럼 지금 bx 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말이 안 되지. 2분의 1은 더 어디에 있을 때. 그때 밑에 있으면서 y좌표 음수가 될 거야. 그럼 저기는 좀 맥락상 그림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도 맞는 그림을 그립시다. 좌표표는 꼼꼼하게 안 그릴 거예요. 좌표만 있으면 길이나 넓이 계산 가능하니까. 그럼 bx 좌표가 2분의 1이면 y 좌표는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a의 좌표는 여기서 7k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2분의 7을 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x 좌표는 4가 되겠네. 그럼 4,2가 되겠죠. 로그 위의 점이니까. a에서는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고 y는 x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p가 된 거고 b는 그대로 대칭이동 시키기로 합니다. 대칭이동 시켜놓으면 이 길이 계산해서 몇 배 할 거니까? 2배 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굳이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긴 해도 그냥 찾아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요 길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 때 루트 2 하면서 x좌표 차이만 알면 된다. 그치? x좌표 차이가 몇 분의 몇 되니까?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분의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고 그럼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네. 근데 얘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죠. 정과 직선 사이 거리할 필요 없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니까? 6되니까 y는 x 자리에 그대로 x를 집어넣으면 2x가 6 되는 거라서 얘는 항상 이 합의 평균값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면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얼마 만들어야 되니까? 6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몇 분의 몇이었을까? 3,3이었겠죠. 그럼 지금 x좌표가 1만큼 나는 거니까 여기는 루트 1일 수밖에 없다. 그치? 자, 지금 이 점의 좌표를 굳이 억지로 열심히 구한 이유는 도사의 거리를 빨리 구하기 위함이겠죠. 그럼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 해보자. 이 두 수의 합이 6이고 여기 지금 교점은 y랑 x랑 똑같은 거니까 이 합의 평균값일 수밖에 없어. 같은 점 두 개 더해서 6 되는 거니까. 자, 같은 점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돼야 돼요? 2분의 1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요점 사이 이제 거리를 봐야 되니까 이 둘의 x좌표 차이는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빼면서 4분의 13 될 거라서 높이는 4분의 13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랫변이랑 윗변 더하시고 높이 곱한 다음에 절반한 거 가지고 정답 찾아내시라는 얘기였어요. 됐나요? 끝! 그래서 22번 친구가 매우 내신에서 쓰이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공통과목을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빨리빨리 해주면 되지 뭐. 자, 28번을 좀 성의 있게 하고 29번과 30번은 대충 빨리 할게요. 표현이 좀 난해해서 그렇지 계산은 엄청 간단하니까. 자, 28번을 먼저 봅시다. 28번이 어려워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이 있어. 일단 기분이 나빠. 카드가 너무 많아. 자, 한 장 한 장, 세 장 세 장. 자, 그렇게 했는데 3명의 아이들에게 이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가족은 뭐니까 A, B는 모두 한 장 이상 받고 C는 못 받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C의 조건 그냥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A, B만 한 장 이상 받는다 라는 느낌이고, 자, 나 조건을 보니까 A는 3가지 이하의 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3가지 이하면 네가 1가지 받는 거, 몇 가지 받는 거? 2가지 받는 거, 3가지 받는 거 다 따져야 되니까 케이스 분류가 엄청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심지어 A가 몇 장 이상? 한 장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얘들 받아야 돼. 카드를. 못 받는 경우는 제외해야 돼.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을 나눠주니까 무슨 조합입니까? 중복 조합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 비슷한 상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빨간 공 2개랑 예를 들어 파란 공 5개를 A, B, C, D 4사람한테 나눠주는데 못 받는 사람이 아예 없었대. 이런 케이스의 느낌이죠. 이때는 어떻게 했지? 개체수가 작은 걸 먼저 나눠주고 나서 파란 공 이제 무조건 하나씩 뽑아주고 나서 중복조합으로 셌었다고. 그때는 좋은 점이 뭐였냐면 색의 종류도 몇 종류밖에 없고 2종류밖에 없고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한 조건도 대칭성 있게 전부 다 못 받는 아이들이 어떻어야 됐어. 그것도 꽤 적고 색의 종류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상태고 심지어 A는 3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해야 된다는 아주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일단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29번이랑 30번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성질 봐봐. 730, 740, 760, 770, 794 깨끗하게 나올 리가 있을 수 없어?
없잖아, 그치? 68번 당연히 마지막에 푸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봅시다. 세 가지 이하를 쓰는 거니까 너무 많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사건이 가능한가? 혹시 여사건도 복잡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한 땀 한 땀 세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 여사건은 A가 몇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가지 색 다 쓰는 거. 캐시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되네. 가조건을 만족하는데 누구에 대한 여사건을 쓰는 거니까? 나에 대한 여사건을 쓰는 거니까 이미지화해서 좀 보여줄게. 가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A가 몇 가지 이하 색을 쓰는 게 있고 세 가지 이하의 색을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가 그러면 몇 가지 색을 쓰는 경우가 있을까? 네 가지 색을 쓰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여사건을 통해서 이 A가 세 가지 이하 색을 쓰는 경우를 쓰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누구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 가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지. 가 교집합 동시에 A가 몇 가지 쓰는 거, 네 가지 쓰는 거 이렇게 빼자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컨셉의 문제를 최근에 만들어 계속 내고 있긴 했었어요. 학원에서 쉬운 문제가 안 나오고 어려운 경우에서 문제가 났을 때 대부분의 이 구조를 쓰고 있었어. 기출 분석을 해보면. 자, 그럼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야. 그럼 가를 만족하는 것 또한 A와 B가 몇 장 이상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 장 이상 쓰이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아까 A가 B가 한 장 이상씩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 나눠줄 때 원래 미리 어떤 대상 하나 주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 근데 그 미리 하나를 줄 걸 빨간색을 줘도 되고 파란색 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노란색 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보라색 주는 것도 생각해야 돼. 이것도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지. 이것도 여사건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얘도 한 장 이상, 얘도 한 장 이상이니까 사실 얘는 A가 적어도 한 장 이상 and B가 또 적어도 몇 장 이상? 한 장 이상이죠. 되었니? 그럼 얘도 지금 여사건을 생각해보면 얘 여사건은 어쨌든 전체는 그냥 나누어주는 거죠. 그럼 당 나누어주는 거에서 빼는 거지. A가 적어도 한 장 이상이니까 A가 몇 장 받을 때? 0장 받을 때. 또는 and는 또는으로 바뀌겠지. B가 몇 장 받을 때? 0장 받을 때. 그럼 얘는 포함 배제 원리에 대해서 0장 받을 때랑 0장 받을 때 계산한 다음에 둘 다 0장 받을 때 또 뭐 해야 될까? 또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복잡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선집을 봐도. 자, 하러 갑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는 빨간색 나눠주는 게 형색은 중에 하나 주면 돼. 이제 전체 조건 없어졌으니까 몇이면? 30. 파란색 나눠주는 것도 30. 그럼 보라색 나눠주는 게 세 개를 중복 허용해서 세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몇 H면? 3H3. 그다음에 노란색 나눠주는 것도 몇 H면? 3H3. 이렇게 되겠네. 자, 계산해주면 9 곱하기 5C3이니까 뭐래? 왜 9 곱하기 9 곱하기야? 3, 3은 9에서 이제 9인데. 그렇지? 3, 3, 9 곱하기 5C3이니까 10 곱하기 10에서 900까지가 나와요. 그냥 막 나눠주는 게 900까지가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럼 그 중에서도 A, B가 0장씩 받아주는 경우의 수는 제외해야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의 수가 세워지는 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A가 0장일 때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0장이니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두 사람이 다 받는 거지. 이 두 사람이 다 받는 거니까 빨간색 줄 수 있는 게 이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이씨, 보라색은 EH2, EH3이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도 EH3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된 거야? 근데 B가 0장 받는 경우에서 A가 0장 받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똑같을 거네. 그럼 여기서 여기에다가 두배하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고. 그럼 이제 둘 다 빵장빵장 되는 거를 뭐 해야 되는 걸까? 제외하는 거다, 그렇지? 그럼 둘 다 빵빵 받으면 누구만 카드를 다 받아야 돼? C만 카드를 다 받으니까 몇 가지 경우가 없을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빼줍니다. 산수 좀 할게요.
4C3이 되겠죠. 2는 4 곱하기 4 64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128에 한 가지를 빼면서 127까지 나와요. 이게 빼주는 경우의 수야. 이게 다 전체 조건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773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얼추 비슷한 숫자 만들어졌다. 그렇죠? 자, 그럼 773보다는 작은 값이 답이 되어야 되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하나가 될 건데, 그치? 확률이 3분의 1로 올라갔네. 근데 762는 너무 적게 뺐잖아. 그러면 746 아니면 731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마음의 혼신의 힘을 담아서 찍으면 되겠죠. 오. 애초에 이 생각까지 했으면 나를 생각하기는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 두 집합 A가 4가지 색깔을 가질 때를 봅시다. 가를 만족시키면서도 A가 4가지 색을 가져야 돼요. 가를 만족시킨다면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상황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A, B, C는 어쨌든 간에 여전히 몇 장 이상씩 바뀌는 해야 되는데 한 장 이상씩 같아야 되고 A가 그럼 이제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4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네 한 장씩 다 주는 거니까 내가 빨파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그럼 남은 카드는 보라색 2장이랑 노란색 2장밖에 없는 상태인 거네. 그치? 그럼 얘들이 이제 남아있는 몇 명한테 또 나눠주는데 3명한테 나눠주는데 B가 몇 장 이상 받도록? 한 장 이상 받도록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그냥 막 써도 돼. 그래 알겠어. B가 한 장 이상 받아야 된다고? 그럼 보라색 한 장 미리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보라색 2장이 얘한테 몰빵될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고 이건 이제 케이스가 2가지짜리니까 우리가 하선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선대로 만들어치면 이 남아있는 보라색이 몇 장 먼저 분배될 수도 있어. 한 장 한 장 분배될 수가 있다. 그치? 한 장 한 장 받았지만 한 장 한 장 가는 게 B, C한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갈 수도 있고 A, B한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C한테 갈 수도 있고 이 3가지 상황 다 따지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된 거야? 그럼 이렇게 B, C한테 갔을 때 보라색 2개가 그럼 여기서 노란색은 아무 데나 가도 되죠. 왜? 전제 조건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몇 개 있으면 2H 3 된 거야? 마찬가지로 A, B한테 가도 B가 이제 꼭 뭔가 더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거니까 C는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노란색 2개를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어서 2H 3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노란색 하나 2개를 주는데 B는 꼭 하나를 받아야 되니까 노란색 하나를 미리 잡아놓고 가야겠죠. 그럼 남은 노란색 갈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중에 하나니까 몇이면? 30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하면 얘가 4C이고 4C3이고 43이니까 4고 3 되는 거다. 그렇죠? 11. 뭐야? 빼면 답 나오나? 아닌데? 11 빼면 그럼 얼마처럼 보여? 760이네. 이렇게 쓰면 답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색을 가져왔을 때 일단 상관없다. 상관없지. 아이 바보야. 이렇게 한 가지 생겼고 아니 보라색을 내면 몇 개씩 줄 때인 거야? 한 개씩 줄 때다. 그치? 보라색을 지금 한 개씩 줄 때를 볼게요. 그럼 보라색 몇 개를 몰빵을 할 수 있지? 몰빵을 2개를 몰빵을 할 수 있다. 그치? 근데 그 2개 몰빵이 그러면 A한테 몰빵될 때도 있고 B한테 몰빵될 때도 있고 누구한테 몰빵될 때도 있고 C한테 몰빵될 때도 있죠. 이렇게 생각치면 자 A한테 몰빵되면 이 노란색 2개 중에 B한테 하나 반드시 줘야 되니까 그럼 이때 생기는 경우의 수가 자 이제 노란색만 이렇게 3개 중에 한 군데 주면 되니까 31이 되고 자 B한테 몰빵해주면 이 노란색이 자유롭다. 그렇죠? 노란색 2개를 자유롭게 3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2H3이 생기고 그럼 다시 여기서도 노란색 반드시 하나 줘야 되고 나머지 하나 줘야 되니까 얘도 31이 된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4, 4, 그리고 얘는 또다시 3, 얘는 4, 얘는 3이 되는 거니까 3 3개, 4 3개니까 7 3개 되면서 7, 3에 21이 되겠다. 그렇죠? 왜 또 안 나와? 나한테 뭐야, 못 빠뜨렸어. 하나네. 다 있는데? 하나 주거나 두 개 볼까? 하나 줬을 때 잘못된 거 없는데? 응? 아 미쳤네. 맞지. 2H3이 아니라 몇 H 몇이 돼야 되죠? 4H. 그치. 미안해. 그치, 3H이죠. 그러면 93? 몇 가지 빼야 됩니까? 27가지 빼는 거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던 대로 이제 세팅을 해서 27가지를 빼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얘도 여사건으로 셀 수는 있어. 얘도 여사건으로 셀 수는 있는데 여사건으로 센다 치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일단 치울게요. 치워주죠. 얘도 그러면 여사건으로 센다 치면 여기 하나 이상 줘야 되는 거고 A는 일단 네 가지를 가지는, 네 가지 색을 가지는 걸 보는 거다. 그렇지. 내가 빨주노초를 가져왔고 빨주포 오노를 가져왔고 아니야, 얘도 그냥 하자. 내가 주는 거고 하나 이상 받아야 된다. 일단 빨파 오노는 줘야 되는 거니까 보라색 2개, 노란색 2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 보라색 2개, 노란색 2개를 얘들한테 다 뭐 해줄 거야? 나눠줄 건데 누가 0 되는 건 제외해야 될까? B가 0 되는 건 제외를 해야 돼. 그럼 이 경우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A가 받는 노란색 값이 B가 받는 노란색 값이 C가 받는 노란색의 합이 2 돼야 되니까 몇 H 몇 생겨요? 3H까지 생길 거고 그리고 곱하겠죠. 여기에서 A가 받는 보라색이랑 B가 받는 보라색이랑 C가 받는 보라색이 2개가 되는 것도 경우도 다 따질 거니까 3H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제 6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3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얘가 몇 장 받는 거를 제외하는 거라서 빵장. 빵장 받으려면 이 B, 노랑 B, 노가 둘 다 얼마가 되면 될까? 0 되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그리고 둘 다 0 되는 방정식은 A 노 더하기 C 노가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EH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B 보라색, B가 받는 보라색 개수가 0 되는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니까 얘가 0이 된다 치면 A 보라색 더하기 C 보라색이 2이 돼야 되니까 이건 몇 H면 2H. 이렇게 두 개 곱해서 3, 3은 9가 될 거라서 9까지 빼서 27까지 이렇게 해서 3단원. 그래서 여사건이 익숙하면 여사건으로 되고 고정시킨 게 익숙하면 고정하는 걸로 채워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28번이 가장 어려워.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시간 진짜 잘 가네. 자, 짧게 볼게요. 29번은 이런 얘기 하는 거. 자, A가 가진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2, 3, 4, 5. B가 가진 부분집합 2, 3 중에서 2, 3짜리 부분집합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8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0 곱하기 40 하나가 보는 거라서 32가지가 일단 생기겠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 32가지의 경우의 수를 관찰하는데 그때 이 선택한 두 집합에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기록하겠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앞에서 내가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 3, 4, 2, 3을 데리고 왔고 B의 부분집합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3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때는 교집합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니까?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숫자 1을 기록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A에서 그럼 2, 3자를 데리고 왔을 때 B에서 2, 3자를 데리고 왔다 치자. 그럼 교집합 원소 개수가 몇 개? 2가 되는 거니까 1을 기록하겠다는 거지. 공집합을 데리고 오면 무조건 얼마일까요? 0을 기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의 최대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2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기록할 숫자는 0이거나 1이거나 5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행을 미친놈이죠. 11,360번 하는 거지. 이 11,360번의 시행 중에서 누가 봐도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얘기하겠다, 그쵸? 무수히많은 독립시행에서 1이 나온 횟수가 몇 번 이상의 확률이 부활하냐면 5,880번 이상의 확률이 부활해요. 그럼 우리가 1이 나온 횟수가 5,880번 이상의 횟수를 세는 거니까 이 시행 중에서 1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자는 얘기다, 그렇죠? 그럼 라지 x가 5,880번 이상의 확률 찾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라지 x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항분포 따르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한 번의 시행에서 뭐가 나올 확률? 1 나올 확률 찾자는 얘기가 됩니다. 컷? 그럼 1 나올 확률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럼 1이 되려면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겹칠 수 있는 원소가 2 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2 또는 3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는 2가 겹칠 때를 보는 거야. 물론 부분집합에서 세는 거 할 때는 교집합 원소 개수 세는 거 할 때는 내신할 때 그냥 한 단어 다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 적어. 자, 2가 겹치다라고 하면 A는 반드시 2를 포함하는 것들은 다 적어봐야겠죠. 2, 2, 3, 2, 4, 2, 3, 4. 그치? 그에 대한 데는 B를 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B가 지금 여기 2에다가 겹치게 되려면 B도 2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B는 또 누구를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2, 3을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몇 가지? 두 가지. 다시 2, 3일 때 A가 2, 3일 때 B가 2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B는 2, 3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여기서도 2 가지고 있는 거랑 2, 3 가지고 있는 거 될 거라서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만 가지고 있거나 2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생긴다? 6가지 생긴다. 근데 2가 겹칠 때. 그 다음에 6 겹칠 때 하는데 3 겹칠 때 하는데. 두 번이 대칭이죠? 경우수 몇 배 될까? 2배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총 12가지가 생긴다. 그리고 32가지 경우 중에 12가지 되는 거니까 약분해주면 여기에 8분의 3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이 자리 8분의 3 들어가면서 정비분포로 바꿔도 표준화에 계산하는 문제였던 거. 됐어. 자, 넘어가서 30번 봅시다. 자, 30번도 보면 말 어렵게 해놨는데 A는 1이랑 8 중에서 뽑고 B는 2, 3, 4, 5, 6, 7 중에서 뽑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두 사람이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2명이면 더 큰 수를 내려놓은 학생이 2를 갖는다. 근데 어떨 때 내려놓는지 확인을 합시다. A는 1을 선택했을 때는 내려놓지 않고요. 8을 선택했을 때는 내려놓습니다. 알겠나요? B는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선택한 카드를 간단하게 내려놓는데, 그럼 n 이하의 자연수를 선택하게 되면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n을 초과하는 그런 자연수를 내려놓게 되면 뽑게 되면 내려놓지 않는다. 이것들은 어차피 여사건 관계에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 n이라는 값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최대 7일 수도 있는 거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탐구를 하려면 일단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물어보는 사항부터 확인을 합니다. 아, 그럼 여기는 n을 뭔가 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일 거고, 자, 지금 보니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카드를 만약에 2명이 모두 내려놨다면 높은 수를 꺼낸 아이가 귤을 받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한 명만 내려놨다면 내려놓지 않은 아이가 귤을 하나 받고요. 카드를 아무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A가 귤 받을 확률을 P, B가 귤 받는 확률을 뭐라고 했냐면
Q라고 했는데 이 둘의 확률이 어떻다 했냐면 같을 때 지금 N과 K 값을 모조리 정해, N과 P 값을 모조리 정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설계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냐면 이 N 이하라는 숫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N 이하인 게 N이 1대라고 한다 치면 그럼 내가 2 이하일 때 내려놓는 거니까. 그럼 B는 내려놓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 될까? 6분의 1이 되는 거고. 됐니? 내려놓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6분의 5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또다시 B가 이 N 값이 얼마일 때는? 3일 때는 내려놓을 확률이 6분의 2가 되고 내려놓지 않을 확률이 6분의 4가 된다 라는 얘기라서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몇 장을 내려놓고 몇 장을 내려놓지 않냐는 확률의 변화가 중요한 거야. 그런 구조라는 게 생각이 들어? 이해했니? 그러니까 어떤 수 이하에서 여기 n 값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확률을 결정 짓는 것은 여기에 어떤 수 이하의 개수가 몇 장인지가 중요한 거라서 여기 내려가는 숫자가 임의로 k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k장 이하의 숫자는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지금 b가 내려놓을 확률은 6분의 k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여기 남아있는 칸은 6-k장이 될 거니까 내려놓지 않을 확률을 그러면 6분의 6-k 아니면 1-6분의 k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된 거야? 지금 a가 내려놓을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 내려놓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귤을 받을 확률이랑 b가 귤을 받을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a가 귤 받는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a가 귤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둘 다 꺼내가지고 높은 수 귤을 받는데 a가 제일 높은 수를 가지고 있죠. 그럼 a가 내려놓게 되면 b가 내려놓으면 a는 귤을 무조건 받아. 맞지? 그래서 귤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될 텐데 둘 다 내린 경우는요 무조건 a가 받는 거야. 그래서 a도 내리고 b도 내린 경우 그 경우는 무조건 귤을 받으니까 a가 내릴 확률은 2분의 1 되겠죠. 8을 꺼내면 자, 그럼 b가 내릴 확률은 6분의 k 되겠죠. k장 이하를 뽑았을 거니까. 그럼 이거 곱한 값이 12분의 k 되면서 먼저 a가 귤을 받을 확률 중에 일부분이 계산이 된 거. 두 번째는 한 사람만 내린다고 봅시다. 그럼 한 사람만 내린다라고 얘기하면 내리지 않은 아이가 귤을 받는 거니까 a는 내리지 않은 거고 b가 내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가 내리지 않으려면 1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자 1을 뽑으면서 확률이 2분의 1이 생긴다는 거야. 얘가 1을 뽑은 거지. 이렇게. 그럼 곱하기에 b는 내릴 확률이 여전히 6장 중에 k장 뽑는 거라서 6분의 k가 된다. 그럼 얘도 12분의 k 된다 이 얘기인 거지. a가 카드를 받는 상황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끝. 그럼 이거 두 개 합일 거고. 그럼 b가 카드를 받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b가 카드를 받으려면 두 명 모두 내렸을 때 절대 되는데 안 돼 반대로 그렇지. 두 명 내리면 무조건 a가 큰 수니까 8 제일 큰 수라서. 그럼 두 명 내릴 때 안 되니까 한 명만 내려요. 그럼 한 명만 내릴 때는 내려놓지 않은 아이가 받는 거니까 a는 내려놓고 b는 내리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a가 내리려면 숫자 8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인 거고. 그럼 b는 내리지 않아야 되니까 자 그대로 6장 중에 6-k장을 뽑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확률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합이랑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하면 12분의 2k가 지금 p인 거고 그 다음에 q는 이거 두 개 곱한 12분의 6-k가 되는 거라서 여기 k값 정해지고 계속되는 확률도 정해지기 때문에 자 여기는 자연수행이 얼마인지도 찾아준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n 이하라는 숫자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몇 장의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냐 없냐에 관계를 찾는 거다라는 얘기야. 잘 만들었어요 문제. 여기까지 끝. 고생했습니다.